죽지 않고 우리 몸을 그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죽은 세포들도 좀비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비 세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세포 분열도 하지도 않으면서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정상 세포들을 오히려 노화 세포로.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연구사 선생님이시죠. 네. 김선자 연구사님을 모셨는데요. 어느 분야를 전공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선 전공은 식물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과학관에서는 생명과학 파트의 전시라던가 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생명과학 분야의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과학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약간 의학 이런 쪽이랑 관련이 된 건가요? 보통 이제 생명과학 하면은 가장 큰 관심사가 우리가 건강이다 보니까 거의 다 뭐 의학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쉽게는 생명이라고 하면은 뭐 동물, 우리 인간, 그 다음에 식물도 생명이고, 또 하나 미생물, 바이러스도 이제 생명에 다 포함이 되죠. 생명과학이라고 해서 제가 또 인간이라고 너무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네요. 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생명 현상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뭐 생명 현상에 관련된 과학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떠오르는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에 앞서서 여기 저희가 지금 촬영 장소가 변경됐어요. 여기는 지금 우주 식물농장. 식물농장 이름이 어려워요. 네. 지금 이제 여기 국립가천과학관에 있는 미래상상 SF관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또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한번 직접 연구사님한테 듣고 싶어요. 우주 식물농장은 혹시 영화 마션 보셨죠? 네. 마션에서 보면은 감자 키우죠. 네, 그 영화 보면서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가능하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이라든가 산소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LED라는 인공광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여기 화성에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여기 화성에 있는 저희 화성에 있습니다. 네. 장점이 많이 있어요. 조금 정화된 환경이다 보니까 뭐 발생되는 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고, 어떤 인공적인 요소를 우리가 직접 조절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식물들의 어떤 생장을 또 조절하기도 쉽고.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쪽 분야를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또 생명과학 하면 아까 제가 여쭤봤던 노화 이런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관심 많으시죠? 네, 늙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 네,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또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지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노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노화는 우리 이제 인체 생리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노화의 원인이 딱 뭐다라고 지적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포가 이제 수정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난자랑 정자랑 합쳐진 수정란,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태아로 태어날 때는 한 3조 개까지 세포가 분열을 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는 한 60쪽에. 근데 이게 이제 자라면서 계속 분열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몸은 정말 뭐 되게 거대해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인이 돼서 이렇게 우리 몸 체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세포도 생명 주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세포는 뭐 적혈구, 백혈구, 뭐 뇌세포 등등 해가지고 210여 가지의 세포 종류가 있고, 이 세포 종류마다도 또 수명이 다 달라요. 적혈구 같은 경우는 한 뭐 120일 산다 그러면 뭐 백혈구는 뭐 3에서 한 20일 정도 사는 것도 있고, 세포마다 이렇게 생명 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명 주기에 딱 다다르면 사실은 죽어서 뭐 없어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뭐 몸 안에 있는 어떤 대식세포에 잡혀 먹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우리 몸을 그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왜 영화 보면 좀비들이
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옆에 사람들 막 물어뜯고 그쵸. 그래서 감염시키고 이러잖아요. 감염시키죠.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죽은 세포들도 좀비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비 세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세포 분열도 하지도 않으면서 네.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정상 세포들을 오히려 노화 세포로 아 진짜요? 이게 좀비 만들기도 세포가 하고. 되게 무서운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게 좀비 세포가 가장 큰 노화의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아니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네. 이제 좀비 세포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사람 세포 안에 이제 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네. 이제 유전자들이 이제 복제가 되는 과정에 네. 유전자는 약간 그 염기들이 상부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거든요. 이게 간혹 뭐 한 10만 분에 한 번 정도, 네. 1000만에서 한 10만 번에 한 번 정도 그 결합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네. 비정상적인 세포로 된다거나 이러면서 그런 세포들이 이제 또 노화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은 다행히도 네. 그런 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복구 기작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좀 유전자의 손실이 엄청 크다거나 네. 할 경우에는 네. 이제 그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이제 염색체 끝 말단에는 텔로미어라는 이제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점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질수록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만큼 이제 분열 능력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병이다, 질병이다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네, 예전에는 노화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되는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으로 봤는데 201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거는 이제 노화가 아니라 이제 질병이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을 했고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화를 질병으로 본다면 이제 완치는 될 수는 없지만 조금 노화를 조금 지연시킨다, 늦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화가 질병이라면 그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될까요? 저도 지금 노화 치료를 좀 하고 싶은데 무서운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노화의 원인도 여러 이제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여러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좀비 세포를 없애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좀비 세포만 없애는 그런 이제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이제 P53이라는 이제 유전자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세포에 어떤 이상을 일으키거나 세포에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하물며 P53 같은 경우는 세포가 정말 크게 손상이 돼버렸을 때는 아예 그냥 사멸하도록 돕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역할을 해서 P53이 사실은 우리 이제 암 치료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유전 물질로 지금 단백질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포 치료가 있는데 세포 치료 중에서도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자기가 아닌 다른 병원체 남이 들어왔을 때 이제 공격하는 것들이 이제 면역이라고 하잖아요. 백혈구랑 적혈구랑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T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T 세포는 되게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남을 인식하는 이 이제 수용체가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T 세포의 수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T 세포의 기능이 줄어든다거나 그리고 암 환자, 정상적이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 이제 T 세포가 이제 암세포에 맞서가지고 싸워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이제 암 치료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키메라 항원 수용체 네.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이 T세포의 기능을 네.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암 환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암 환자, 이제 간암 환자가 있으면 암 환자의 이제 면역 세포들을 네. 추출을 해요. 건강하지 않겠죠. 네네. 이것들을 유전자 뭐 가위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이 암 환자의 T 세포를 네.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T세포가 이제 몸 안에서 그 네. 수량이 되게 좀 적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화된 이 T세포의 수를 늘려주는. 많이 증식을 한 다음에 다시 혈액으로 넣어주면 이제 암세포에 네. 조금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죠. 네. 이게 또 노화로 인해서 따라오는 질병들이 말씀하시는 암도 있고 또 뭐 치매나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막 또 그런 이제 질병적인 부분들 말고도 또 우리가 관심이 많은 탈모라던가 아니면 새치가 나는 거나 뭐 흰머리 나는 거 그다음에 피부가 막 쭈글쭈글해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노화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그럼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과학의 어떤 기술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치료는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네. 현재까지 지금 실용화 그리고 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우선은 네. 외모라던가 이런 네. 외적인 부분보다는 네.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쪽으로 네. 많이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런 피부나 뭐 겉에 보여지는 모습의 노화는 성형학이나 이런 걸로 치료가 가능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은- 그치만 사실은 네. 이 원리로는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네네.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 이제 장수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네네. 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더 높은 이유가 혹시 노화랑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 남자 같은 경우는 79세고 그거밖에 안 돼요? 아직? 그다음에 이 여자가 한 84세인가에서 이제 평균 수명이 82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한 6년 정도 네. 차이가 난다고 들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네. 남자랑 여자의 수명 차이가 한 4.8년도 정도 난다 그래요. 남자가 확실히. 여자에 비해서 낮은 거죠. 그 이유가 보니까 이제 호르몬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이제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네. 남자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분비를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이 면역 쪽에 훨씬 그 기능이 강화가 돼 있다고 해요. 남성 호르몬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뭐 항산화 작용이라던가 뭐 항염증이라던가 네. 이런 거에 이제 여성의 에스트로겐이 훨씬 더 반응을 잘 하는 거죠. 그걸 이유로 하나로 드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염색체로 네네네.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자는 이제 XS고 남자는 XY E형이잖아요. 네. 그 이제 분열 복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여자들은 아무래도 X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분열을 해도 옆에서 이렇게 자꾸 복구를 해주는데 똑같으니까요? 네네네 복구해줄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남자의 염색체 같은 경우는 이제 E형이다 보니까 이제 복구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남자 여자의 수명에 네. 영향을 미치지 않나. 네, 여기서 얘기할 때는 물론 이제 여자든 남자든 사실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저는 사실은 또 가장 크다라고는 크죠. 생각은 해요. 네. 사람 말고 또 동식물마다 다 제각각 수명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흔히들 알고 있는 뭐 거북이나 이런 뭐 고래상어 이런 것들은 좀 네. 오래 산다고 들었어요. 100년, 200년. 어떻게 동식물마다 다 수명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뭐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음식이 없어도 사실은 거북이들 보면은 네.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 그 말은 대사 활동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네. 수명이 또 관련이 있고 또한 예로 이제 식물도 같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립공원에 이제 메두살레라고 하는 이제 소나무과 그 식물이 있는데 요 같은 종이 한 4,900년까지 산 이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년에 한 네. 3cm 정도밖에 이 부피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대사량이 적다 보니까 그거에 관여하는 신진대사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네네. 확실히 적게 먹고 그다음에 이 성장하는 것도 그만큼 적고 그 대사 활동이 네. 이 수명 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예전에 소식하는 분들이 오래 산다 맞아요. 이런 것도 그럼 맞아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네. 항노화, 네. 노화를 조금 늦추는 치료 네. 방법 중에 하나가 저칼로리 아. 식이요법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이제 미국 연구소에서 네. 이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평균 한 25년 정도 사는데 그 이제 음식량을 줄였더니 네. 한 38년까지 그 수명이 늘어나더라.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네. 소식하시고 칼로리를 적게 드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쵸. 합니다. 이 먹은 만큼 그다음에 소화 대사를. 활동이나 이런 거 이제 대사 활동에 필요한 네. 이런 이제 능력들을 그만큼 많이 쓰게 되니까 그게 이제 수명의 연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평균 수명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노화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연구되고 개발되면서 조금 기대 수명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요즘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이제 과학 관점에서 봤을 때 평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은 몇 살 정도라고 보시나요? 보니까 2015년에 태어난 우리 영아들 기준으로는 네. 한 142살까지 그 이제 평균 수명이 나왔고요. 네. 일부 또 학계에서는 200년 뭐 게놈 분석을 통해서 뭐 현재는 아니고 앞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쵸. 200년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먼 미래에는 막 진짜 오래 그냥 늙지 않고 계속 사는 그런 시대도 올까요?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네. 수정란 단계에서 네. 수정낸 지 한 7일이나 5일에서 한 7일 정도 됐을 때 네. 뽑아낸 세포를 우리가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데 네. 이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뭐 뇌세포라든가 근육세포, 뭐 피부세포, 골세포 모든 세포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능이네요. 만능이죠. 그래서 만능 세포라고도 해요. 골수라던가 그다음에 뭐 지방 네네. 같은데 은근히 줄기세포가 되게 많다고 해요. 지방에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는데 네. 이 성체줄기세포는 지방은 지방으로 그러니까 골수에서 뽑은 줄기세포는 뭐 혈액을 만드는 세포로, 그다음에 뇌세포에서 뽑았으면 뇌세포로 이렇게 원래 자기가 분화된 네. 그쪽으로밖에는 세포가 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제한적이죠. 네. 이 성체줄기세포를 네. 이 배아줄기세포 같은 만능세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가 네. 원래는 지방으로밖에 분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뇌세포로도 분화되고 뭐 신경세포로도 근육세포로 뭐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로도 다 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 성체줄기 세포의 네. 이 역분화, 네. 분화를 거꾸로 돌리는 거거든요. 네. 미분화 세포라고 해요. 분화되지 않은 세포, 네네네네. 배아줄기 세포를 그 단계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네. 우리 이제 노화에 가장 이제 염려되는 질병이 사실은 이제 치매잖아요. 네. 요즘에 저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저도요. 정말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네. 치료법이거든요. 치매 같은 경우는 그 치매 환자의 피부 세포를 네. 채취를 해요. 네. 피부세포 성체줄기 세포죠. 네. 얘는 피부에서 피부로까지밖에는 분화하지 원래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 피부 줄기세포에 역분화시키는 미분화 단계로 해주는 그런 유전인자 4개를 삽입을 하면 네. 원시 상태에 만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와. 그쵸? 그럼 이렇게 만든 줄기세포를 뇌 환경에다 넣어주면 네. 그 뇌로 발달할 수 있는 환경 조건에서 이게 뇌 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네네. 새롭게 새로운 세포로 탄생하고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제로,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 많이 좀 발전이 돼서 나중에 치매나 이제 노화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오늘 노화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화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분야라고 느껴지는 분들한테 조금 쉽게끔 다가갈 수 있는 도서, 책 같은 거, 네, 입문서 네. 같은 거 추천을 한번 해주시면서 또 못다한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물질에서 생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생명이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정의서부터 개념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네네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명 현상을 다루는 생명의 기본 단위, 세포에서부터 유전자, 그 다음에 하물며 바이러스 이야기까지도 네네. 이 생명의 어떤 전 분야,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노화라던가 질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생명과학 기술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정리를 해준 책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게 쉽게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책 한번 다 읽으시면 이제 웬만큼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생명과학 기술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복제가 가능한가요? 줄기세포 치료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젊어지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MO 식품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는 과학자들한테 묻고 그 답을 얻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 그 기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이제 이면에 동전의 양면성 같기 때문에 그 이면의 어떤 다른 문제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은 이제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물론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과학관에서 이제 그것들을 같이 토론을 하고 공유하고 해볼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의 대중화의 필요성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 과학은 지금 이런 책을 또 읽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